왜 가느냐? 애들 공부시키러, 교육시키러 가겠다. 교육 수준만큼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저는 그러니까 1976년 비자를 받아 1977년 5월 파라과이 이민, 파라과이에서 10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39년, 49년 차, 그러니까 남미 이방인 최태진입니다. 독일 광부 그런 게 많이 났었고, 나는 뭐 가족 있고, 꿈도 뭐 총각 때도 사실 브라질에 신청을 했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서 다시 열린 게 파라과이예요. 나를 도와줬던 분이 파라과이로 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가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파라과이로 가게 된 거죠. 한국 친구사협회 가서 침을 배웠고, 우리 사람은 미용을 배웠어요. 정말 자신하고 젊음만 믿고 오는 거니까 뭔가는 배워가자 해가지고, 또 누가 얘기를 하기를 남미 가서 침 놓으면 돈 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모했으면은 입던 옷하고 정말 주방에서 쓰던 주방기구 몇 가지까지 딱 두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무조건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도대체 아순션이 어떻게 생겼나, 한국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사다 하고 막 사방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이삿짐 이민 보따리죠. 이렇게 싣고 나오는 거 봐서 여기 한국 사람이 사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디 이사 가세요? 그러니까 예, 우린 브라질 가요. 그래서 혹시 이사 갔는데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모방이에요. 딱 요만한 의자 하나 있는, 침대 하나 있는 식모방. 그게 제일 싼 거죠, 그게. 여기 새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행히 금방 나갔다고. 그래서 하루 저녁 여관 자고 그 다음날 글로 왔어요. 어떻게 뭐 애들 우유값을 벌어야 될 거냐,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사정 얘기를 하니까 세차장에서 바퀴를 닦는데 그것도 기술직이에요. 잘 닦는 사람들은 전부 현지인이니까 난 말도 못하니까 바꾸고 닦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그날 돈을 주더라고요. 우유 살 돈이 돼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열대지방인데 새벽에는 차요. 그 바닥에서 차니까 한 25일 정도, 26일 정도 되는 날인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는구나. 예, 제가 뭐 오토바이 기술을 배웠어요. 최태진 오토바이 기사하면 전국에서 정말 출장을 불러갈 정도로 퇴계에서는 이름이 났었어요. 그런데 뭘 봤냐 하면 이제 물에 젖으면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러면 난 말은 못하지만 기술은 있으니까 자동차 열고 뭐 닦고 해서 휙 발동을 걸어나가고 몇 대 그러는 걸 봤어요. 뭐 기술자시네요, 그래요. 기술자가 자동차 기술자는 아니고 오토바이 기술자, 오토바이상에 하다 온 사람입니다 하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사람이 자동차 바꾸고 닦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거다 나가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오시랍니다. 그래서 정비 공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운이 좋았는지 잘했는지 금방 소문이 금방 나더라고요. 교포사회에. 정말 기술자 왔다고. 손님이 많아지니까 주부르주는데 금방 돈이 오르고, 그러니까 살 만큼 돼서 쉽게 해서. 그리고 승승장구했어요, 솔직히 해서. 통역해준 청년의 아버님이 교회 어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참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 최 기사님, 이거 내가 어느 정도 기침작이 가는데 정비 공장을 한번 안 해보겠냐고. 그 대신에 혼자가 아니라
어디 장로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장로님하고 두 분이 동업을 해라. 그럽시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서로 막 이제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저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와서 몇 개월 만에 종업원 7명 사장님이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은 커피만 끓여드려 손님한테. 근데 저 사람이 아무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모르고 사업 이런 것도 해보지 모르니까 막 이상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못하겠다고. 정비공장 그대로 넘겨줬어. 뭐 터하고 연장 쓴 거니까 연장 그대로 넘겨주고 식당을 시작한 거죠. 승승장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80년도에 이제 더 큰 거를 뭘 했냐면 켄터키 치킨이라고 있어요. 닭튀김. 그게 이제 펩시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걸 펩시 회사하고 도저히 경쟁하겠다고 내가 시도를 했어요. 펩시 회사 찾아가고 맥주 회사 찾아가고 코카 회사도 찾아가고 당신 거 팔아줄 테니까 나 얼마 후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말을 배워서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성사가 됐어요.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정신없이 손님들도 아주 그냥 아베세레는 신문에 났는데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 우리 간판이 날 정도로 다 복잡하게 됐어요. 그 앞이. 사람도 많고. 남미에서 제일 또 우리 외국 기업들이 참 힘든 게 종업원이에요. 노동법이 무조건 노동자 손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에 져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와야 되는데 이제 쫄딱 망했으니 다시 하고 지마에서 한 1년 벌어가지고 23,000불짜리 집 사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와가지고는 이제 뭐 내가 이제 침수를 하려고 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거보다 아주 허름한 집 사가지고 방 두 개에다가 침수를 꾸미고 한국 음식도 하고 이제 하면서 나는 이렇게 침수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선생님들 모으고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손님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영주권도 없이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뭐 영주권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이민청을 쫓아다녔어요. 영주권 내려고. 근데 나는 파라과이에서 온 파라과이 영주권자로 파라과이 시민권자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민청에서 받아줬고 우리 애들은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었어요. 그냥 나는 1년 딱 되니까 너희들 이제 1년 공부시켰으니까 파라과이로 가하고 집으로 추방령이 날라오더라고요. 그 추방령이 날라오는데 난 그걸 들고 이민청 또 쫓아가는 거야. 나는 못 가. 왜? 너희들 알다시피 난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금 여기서 살으려고 다 풀어놓고 이제 가라고 그래도 난 갈 차비도 없고 못 가. 근데 다행스럽게 몇 개월, 나 침수를 차리고 몇 개월 만에 이 교장 선생님이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드신데 치고 맞으러 왔었어요. 그러니 또 애들이 워낙 또 기발나게 공부도 잘하는데 착하지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부탁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금방. 이민청에서도 뭐 객소리 못하고 다 아주 만족하게 1년 연장 이렇게 해줘서 3년을 버텼어요. 항상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교민사회일, 우리 교포들하고도 참 잘 어울려 지낸 것 같고, 그리고 외국에 나와서 있어도 항상 그리움 있고 조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못하고
이 나라 문화에 살고 있지만은 항상 한국은 이게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굼뜬 첫인상 낮은 설고 외국어에 턱없이 밀려오는 절망감은 왜 그리도 컸었는지 해가 뜨는가 싶으면 어느새 거대한 남극의 폭염이 엄습 특유의 색깔, 냄새, 소리 저마다 심찬 맥박이 뛰는 고통과 역경 훌륭한 삶의 시험장 이민사회 보라 모든 것이 생소한 황무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루었고 굽힘이 없는 어깨의 힘 민족의 우월함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이민자들의 고생한 모습입니다.